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또 어떤 기분이십니까? 오늘 아침의 느낌이 어떠십니까? 오늘은 월요일이고 또 이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있을 일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딸로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아침에 하고 저녁에 또 하고 그래서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순간을 맛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건강보조식품 중에서 파이버비치 식이섬유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분: 곡류, 과일, 채소, 해조류 등 13종의 다양한 식이섬유 원료를 볶아 꿀과 당밀로 감미를 하여 골고루 배합한다. 성분 비율은 최고의 기술력을 이용하여 미국 특허를 받았다. 수용성: 물과 함께 중금속, 콜레스테롤, 발암물질을 흡착함, 수용성과 불용성 밀어내어주는 역할을 함.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제공하여 배변을 규칙적이고 용이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체내 노폐물과 숙변을 제거하여 장의 환경을 개선한다. 김국정님이 입장했습니다. 김혜창님, 써니, 샤니 마이 비올라 캐논 박보미님이 입장했습니다. 프락토 올리고당을 함유하고 있다. 프락토 올리고당은 소화효소에 잘 분해되지 않아 일반 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칼로리가 낮다. 장내 미생물, 유산균, 비피더스균 같은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소화를 돕는다.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 소화를 돕는다. 유익균의 먹이.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정장작용으로 배변을 온활하게 하고 미네랄 흡수를 촉진하여 혈중 지질을 개선하고 대장암을 예방한다. 파이버비치 식이섬유에 대해서 읽고 있습니다. 식이섬유의 역할을 쭉 보겠습니다. 플락토 올리고당이 유익균의 증식을 도와 장을 청소하게 한다. 그 역할을 보겠습니다. 플락토 올리고당이 유익균의 증식을 도와 장을 청소하게 한다. 강장작용으로 장을 건강하게 하고 변을 쉽게 볼 수 있게 한다. 식이섬유와 플락토 올리고당은 일반 당보다 칼로리가 낮고 열량을 내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므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심장병을 비롯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한다. 소화효소에 분해되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조절하여 변비를 완화하고 숙변을 제거한다.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배설을 규칙적으로 함으로써 체질을 예방한다.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개선하고 당뇨를 예방한다. 발암물질을 흡착, 배출하여 대장암, 결장암, 소장암을 예방한다. 지방질 흡수를 막아준다. 이면 PC 융합TV님이 입장했습니다. 식이섬유, 파이버비치 섭취 대상은 일반 식사 시 식이섬유 보충하고자 하는 사람, 곡물과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사람, 가공식품, 편식 외에 육류 위주로 식생활을 하는 사람, 다이어트 시 공복감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 변비, 설사, 당뇨, 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섭취하면 좋다. 다만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여 저혈당, 성격이 급해지고 식사 시간이 빨라지며 당뇨병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쓰임새가 낮아진 저혈당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적당량은 1일 20에서 25g이며 씹어서 섭취하도록 한다. 섭취 방법 1일 위에 1회당 1스푼 17g 그대로 먹거나 시리얼, 요구르트, 스프, 샐러드 등에 뿌려서 섭취한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면 공복감을 느낄 때 조금씩 나누어 씹어 먹어서 또 갈아서 섭취하는 것도 좋다. 식사 30분 전에 충분히 물과 함께 섭취한다. 저식이섬유에서 고식이섬유식으로 점차 양을 늘려야 위에 부담이 없다. 매일 꾸준히 하루 필요한 양을 여러 번 나누어 섭취한다. 식이섬유 섭취를 늘려도 오히려 배변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는 수분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므로 하루 8컵 이상 충분히 물을 섭취한다. 지나친 식이섬유 섭취는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므로 주의한다. 특히 칼슘, 철분, 아연과 같은 미네랄이 식이섬유와 결합하면 체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권장 범위 안에서 섭취한다. 식이섬유는 당뇨병, 대장암 등의 질병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며 질병의 상태 개선 및 위험 인자 감소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모든 건강의 근원은 깨끗하고 튼튼한 장이라 할 수 있다. 장이 튼튼하지 않으면 어떤 부약도 소용이 없다. 미나미 쌤님이 입장했습니다. 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 유산균하고 하이버비치 식이섬유를 비교해놨네요. 유산균은 장의 환경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설사, 변비, 대장암을 예방한다. 하이버비치 식이섬유는 변의 양을 늘려서 이완성 변비나 개실염, 대장병에 고무풍선처럼 주머니가 생기는 거 개선에 효과적이고 당 흡수 속도를 지연시킨다. 면역력 강화에 좋다. 그러니까 유산균하고 하이버비치 식이섬유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잖아요. 역할이. 장에 미치는 영향을 볼까요? 유산균은 유산균 제품으로서 유산을 만들어 장의 연동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소화흡수를 촉진시킨다. 유해균에 의해 생성된 독소를 빨리 체외로 배출시킨다. 장내 유해 물질을 분해하며 합성을 저지한다. 콜레스테롤 감소로 성인병을 예방한다. 유해 물질이 장에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함으로써 변비를 개선하여 대장암을 예방한다. 장 운동을 조절함으로써 변비와 설사 예방에 도움을 준다.
인데스플라는 유산균은 플락토 올리고당이 첨가되어 있어 장에 이로운 유익균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 유산균이 종류가 정말 많죠. 나와 있는 것 중에 마이랩 신청해서 우리 자기 개인 맞춤형으로 솔루션을 주는 것이 1번부터 6번까지 있어요. 그거를 권장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매일 먹는 365 유산균도 있고, 또 면역에 좋은 유산균, 또 여성 자궁 쪽에 좋은 유산균, 또 다이어트 슬리핏 다이어트 유산균도 있고 여러가지 유산균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 맞춤형을 추천하는 이유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해봤거든요. 어떻게 다르냐, 본인이 나중에 올 병까지 다 미리 알고 대처할 수가 있고요. 또 식단도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들을 말해주고, 또 이 유산균의 다양성을 우리가 그냥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다양하게 만들 수 없는데 자기한테 맞는 솔루션 주면 그걸 먹었을 때 유산균이 다양하게 있어서 건강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이제 검사를 하고 6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하면 정말 몸이 바뀌어 있고 이렇게 그래프도 하여튼 예쁘게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꾸준히 먹고 있어요.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검사해 볼 생각입니다. 우리 제가 마이랩 했잖아요. 마이크로바이옴.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받아왔거든요. 왜 유산균 그냥 먹으면 되지? 장 속의 마이크로바이옴 맵을 알아야 할까요? 테레사님이 입장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님이 입장했습니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유럽 전역에서 일란성 쌍둥이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유전적인 요인과 관계없이 수능이 큰 차이를 보였다. 유전적 구조가 거의 일치하는 일란성 쌍둥이에도 생활습관과 식생활이 다르면 장소 환경은 내 몸속 건강 지도가 달라진다. 각종 질병에 대한 노출과 노화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바꿀 수 없는 세포 또는 유전자보다 바꾸고 관리할 수 있는 내 몸속 마이크로바이옴을 맞춤 관리하는 것이 훨씬 쉽고 정확하다. 인체 세포수는 30조, 마이크로바이옴 세포수는 38조. 대단하죠. 마이크로바이옴과 호스트 바이오틱스가 균형을 잡으면 뭐가 좋을까? 균형 상태, 불균형 상태를 볼까요? 균형 상태는 면역 기능, 생애 초기 면역기 형성, 감염 및 부상 시 면역 기능으로 인체를 보호하는 것. 불균형 상태는 감염에 취약하고 천식, 아토피 등 자가 면역 질환, 알러지 질환에 영향을 줍니다. 또 대사 기능, 균형 상태는 대사 향상성을 유지하고 인슐린 저항성, 지방 축적, 식욕 조절 등에 관여하는 호르몬 조절을 해주고, 불균형 상태는 지방이 쉽게 축적되어 비만을 유발하고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대사 질환에 영향을 줍니다. 신경 기능은 균형 상태는 정신 건강 및
수면 건강 유지하고 도파민, 세로토닌 등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합니다. 근데 불균형 상태는 우울증, 치매, 자폐, 파킨슨 등 신경기 질환에 영향을 줍니다. 또 소화 기능은 균형 상태는 영양소 대사, 에너지 합성, 다양한 포스트바이오틱스 생성. 그런데 불균형 상태는 장내 유해균들이 장내에서 유해 물질이나 가스 등을 생성하여 복통, 보국팽만, 설사나 변비 등을 유발,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두뇌 건강,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을 저해하고 심혈관 질환, 건강,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간 건강, 간세포 지방 축적을 저해합니다. 비만인과 정상인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비만인의 장내 세균을 이식해서 쥐에게 이식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식단을 먹입니다. 그런데 날씬했던 쥐가 살이 찐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인에게 장내 세균을 쥐에게 이식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식단을 먹입니다. 근데 마른 체형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래서 마른 체형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시키면 뚱뚱한 상태에서 날씬한 상태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장내 미생물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파마스 특허 기술을 통한 개인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도출. 파마스 기술은 마이크로바이옴을 표적으로 하는 고전적 메커니즘을 넘어서 포스트바이오틱스를 표적으로 개인의 장 상태를 분석하고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을 최적화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선별하는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수많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중 어떠한 제품이 나에게 딱 맞는 제품인지 소비자는 하나하나 섭취에 확인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EM 파마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파마스 특허 기술을 활용합니다. 파마스 기술은 채취한 변을 통해 사람의 장 환경을 복제하고 해당 복제장에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오틱스를 적용한 뒤에 최적의 효과를 나타내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선별하여 개인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를 찾아내는 AI를 기반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먼저 분변을 채취하고 또 그거를 집 앞에다 내놓으면은 바로 가져갑니다. 택배가. 그리고 그거를 검사해서 6군데 그 환경에다가 넣고 6개의 복제 장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6가지 중에 최적 효과를 나타내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선별해서 솔루션으로 줍니다. HEM은 어떤 회사일까? HM 파마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전자 정보와 포스트바이오틱스를 함께 분석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HEM 파마스의 CTO 빌헬름 홀자펠 교수는 세계 식품 미생물 및 위생연합 ICFMH의 회장으로 40여 년 동안 연구와 교육에 몰두하면서 세계 과학학술지에 370편의 논문을 게재한 장내 미생물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이런 분들이
아이랩 마이크로바이옴 테스트기를 우리 아미에다가 독점을 주셨어요. 20년 독점. 근데 이거를 다른 데에서는 못하게 했는데 병원에다는 줬대요. 120만원에 이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우리는 22만원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솔루션을 저는 2번을 받았거든요. 어떤 분은 3번 받고 어떤 사람은 뭐 6번 받고 다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52,000원 한 달에 또 90일 아니 그 95는 14만원에 솔루션을 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자기 장 환경을 다 들여다보는 그런 일이 얼마나 있어요. 먼저 키트를 등록하고 건강 설문조사를 하고 또 수거 신청을 하면은 체변해가지고 내놓으면 키트는 수거에 갑니다. 체변 후에 5일 이내에 도착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너무 쉽게 체변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종이로 만들어진 시트지를 딱 붙여가지고 배변을 하고 체변한 후에 그냥 바로 이렇게 물 내리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장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돈을 아끼려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돈을 아끼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정보를 드릴 때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냥 아무 유산균이나 먹을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아무 유산균이나 먹었을 때 효과를 못 봅니다. 같은 가격에 진짜. 근데 정말 자기 그 변 상태를 자기 몸의 상태를 다 알 수 있거든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다 볼 수 있어요. 저는 결과가 면역이 너무 좋고 숙면이 좋다고 나왔어요. 근데 안 좋은 부분은 정말 뭐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냥 진코엠 기억력 살리는 것을 사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과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약하다. 그래서 이번에 신제품이 또 엔자임 바이옴이 나왔는데 그것과 함께 같이 먹어요. 근데 제가 받아온 그 솔루션 2번 그 마이랩 그 결과 유산균도 다 그런 게 반영돼가지고 저한테 준 거잖아요. 6개월 후에 제가 얼마나 건강해질지 너무 기대됩니다. 우리가 이제 유산균은 알고 먹으라 그랬잖아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 유산균을 먹을 때는 먼저 검사 후에 먹었으면 좋겠고 또 안 먹는 사람이 요즘에 없는 것 같아요. 장내 세균이 엄청 많잖아요. 또 나쁜 세균 또 좋은 세균이 있는데 중간균이 있대요. 근데 좋은 세균이 많으면 중간균들이 그쪽으로 이동한대요. 나쁜 세균이 많으면 나쁜 쪽으로 이동하고 간신배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고 검사해서 자기한테 맞는 솔루션에 맞는 유산균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산균은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죠. 장의 산도를 맞추고 pH 7이 되어야 정상이며 유산균이 잘 서식할 수 있습니다. 유당 불내증, 우유는 유당을 분해하는 락타아제라는 효소가 부족하면 장내에서 소화되지 않고 그 결과 배가 아프고 가스가 나오면서 설사를 하게 됩니다. 유당 불내증은 우유 속에 들어있는 유당이 소화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대장으로 옮겨져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증상입니다.
유당이 결장에 도착하면 결장이 서식하는 박테리아 유당을 발효시켜서 이산화탄소와 유산으로 바뀐다. 그러면 유당 미립자가 삼투압을 고정하여 물을 장으로 걸러낸다. 이때 결장에 많은 가스와 물이 생겨 설사를 유발한다. 우유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유당이다. 유화기 때에는 유당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체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설사나 단백질 결핍 현상이 일어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유당 분해 효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유를 마셨을 때 소화불량, 가스 발생, 설사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신체는 우유를 소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종류의 유당 분해 효소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영양소는 소장에서 90%, 대장에서 10%를 흡수한다. 대장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분포되어 있어 장 운동을 조절하는데 대장의 운동으로 변이 항문을 쪽으로 이동한다. 대장은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섞이는 일을 하고 있다. 약간의 수분과 염류만 흡수하고 대변 덩어리를 만들어 배변을 담당한다. 대장 속에는 많은 세균이 서식하고 있어 음식물이 썩을 때 가스가 생기고 부피가 줄어든다. 소변이나 땀을 흘리는 것은 배설이라고 하고 변이 나오는 것은 배출이라고 한다. 배변 문제. 황금색 병이 정상인데 스트레스, 항생제,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적색, 회색, 흑색에 가까운 색을 변한다. 대변의 20에서 30%는 세균 덩어리며 좋은 균은 나쁜 균이 생존을 위해 서로 견제하며 존재하고 있다. 팔색 손님이 입장했습니다. 좋은 균에는 유산과 초산을 만들어내는 비피더스균, 유산만을 만들어내는 유산간균, 렙토트레키카, 부칼리스 등이 있다. 모유를 먹는 유아의 장내 세균은 비피더스 유산간균이 우유를 먹는 아이의 장내 세균은 호산성 유산균이 주를 이룬다. 반면 엘슈균을 비롯한 유해균은 유익균과 정반대의 일을 한다. 즉 장내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을 섞게 하여 유해 물질을 만든다. 진짜 우리 거 유산균은 아까 말했지만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집들과 비교했을 때 그 장까지 가서 장에서 충분한 역할을 다 한다는 거죠. 근데 유산균이 산이 약하고 또 그러니까 다 이렇게 위에서 다 녹아버리고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장까지 갈 수 있고 또 그런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장에 가서도 전착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 장내 상피세포에 부착해서 대사 활동을 하는 유익균, 장까지 살아서 도착해서 장이 자리를 잡고 살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산성과 장 도달성만 우수할 뿐 살아서 장에 도착하여도 정착하지 못하고 변으로 통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유산균도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중요합니다. 유산균의 필요성 다 아시죠? 장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증가함으로써 외부로부터 유산균을 섭취해야 한다. 세포를 공격하는 유해산소가 격렬한 운동, 과식, 환경오염, 자외선, 음주, 흡연 등으로 증가하고 한국인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유산균 섭취는 더욱 필요해졌다. 현재 세계 유산균 시장은 규모가 약 평균 21조 원, 20에서 30% 정도로 고성장하고 있는 부가가치 산업이다. 예은님이 입장했습니다.
우리 유산균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유산균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배웠고, 또 얼마나 그 기술이 필요한지도 알았어요. 장까지 살아서 갈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장에 잘 정착해서 자기 역할을 잘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오늘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산균이 또 얼마나 장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지 배웠습니다. 장을 잘 다스리고 장에 있는 균을 잘 돌보면 정말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장청내청이라고 하죠. 장이 깨끗하면 뇌도 깨끗해지. 여러분, 이 장에 있는 균들을 잘 애완균을 키우듯이, 그러니까 애완균도 키울 때 운동도 시켜주고 좋은 것들을 주잖아요. 우리 장에 있는 애완균들이라고 생각하고 운동도 시켜주고 또 애완균들이 좋아하는 먹이도 먹여주고, 오늘 하루도 우리 몸을 들여다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 한 가지 더. 뉴트리라이트에서 화이버 파우더 식이섬유가 있는데요. 그거는 들어있는 성분이 옥수수에서 추출한 특수한 식이섬유로 식후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 난소화성 말토텍스트린이 들어있고, 이눌린, 시커리 식이섬유, 국화과의 땅속줄기나 들리아의 알포리 등이 저장되어 있는 다당류의 일종. 이눌린은 부종을 제거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며 혈당이 오르는 것을 조절해줍니다. 구화검, 화장품, 식품, 의약품에 널리 사용되는데요. 각종 제품의 첨가제뿐만 아니라 당뇨병 환자의 대용식으로도 이용되며 식욕 억제제, 완화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상식에서 식이섬유를 보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다이어트나 공복감을 줄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수용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백질 먹을 때 이거하고 또 식이섬유 그 파이버 비츠 부용성 다 들어있는 거, 그거를 같이 이렇게 먹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장 내에 미생물들이 정말 균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입니다.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주면 장내 환경이 정말 좋아져요. 여러분, 정말 변비 없고 황금변을 볼 수 있는 멋진 정보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내일 만나요.